시간이 되었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국내 바로 이하 예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0대 4.13 총선 시장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담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에 의거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대담은 사회자 질문과 후보자의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토론회는 녹화방송되고 녹화본은 선거법상 편집되지 않은 상태로 본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요약해서 본부의 기사로도 보도될 예정이오니 이 점 후보자들께서는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담에서 후보자가 발언하는 흑색선전 또는 상대 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은 공직선거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비방 내지 흑색선전, 허위사실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청객께서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길 바라며 대담 중에 방송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강제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대담은 후보자 정견 발표하고 사회자 질문, 후보자 답변,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먼저 본보 후보자 대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서강현 회장님과 편집 차원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후원해 주신 기업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보 서강현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 듣겠습니다. 국민의당 백연정 후보 초청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대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부는 구리시 4.13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시장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대담 참여 발송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구리시장에 출마하신 국민의당 백현종 후보 가장 먼저 접수했기에 오늘 대담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기호 3번이시죠? 백현종 후보는 예. 이번 4.13 선거에 출마한 이유와 정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일단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번 4월 13일 날 치러지는 구리시장 재선거에 국민의당 기호 3번 구리시장 후보로 출마한 백현종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그 출마한 이유를 간략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가리를 통한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구리시장에 출마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전임 시장님의 낙마로 혼란스러워진 이 구리시를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 투수의 자격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판가리 세대 교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나이가 있으신 분이 물러나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이고, 지금 이제 구리시는 민선 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20년 동안 두 분의 시장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시정을 책임져 왔었습니다. 기존에 뭐 1기, 2기, 3기 때 보면은 한 분이 하시고 그 다음 분이 하시고 또 한 분이 하시고 그 다음 분이 하시고 계속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갈등 구조를 굉장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임 시장께서 연임을 계속 하시면서 많은 일들 구리시 발전을 시켜온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그 이면에는 어떤 구리시가 정체되고 고착화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세대 교체와
기득권 세력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왔던 분들을 제가 판가리 하기 위해서 판가리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두 다 알다시피 구리시에서 지난 8년 동안 추진을 해왔던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전임 시장님께서 낙마를 하시는 바람에 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구리 시민들 사이에서 퍼졌고,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활동을 해왔던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추진범 시민연대 같은 경우에는 저를 꼭 구리 시장으로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권유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추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리 시장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백현종 후보는 주요 공약과 그 외의 공약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 간략하게 여러분들 대구로 이제 이거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은 댁에서 아직 받아보지 못한, 우편물로 받아보지 못한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주요 공약은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구리시, 사통팔달 지하철 구리시, 그리고 세 번째가 화합으로 안정된 구리시입니다. 이 세 가지 공약은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제가 또 다음 질문 순서가 되면은 그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세 가지 공약 이외에 사회 문제, 복지 문제, 문화 문제, 교육 문제, 교통 문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28년 동안 구리시에서 활동하면서 이뤄왔던, 그리고 성공시켜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구리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공약 세 가지와 그리고 구리시를 끌어가기 위한 다양한 부분, 그 중에는 또 소외 계층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구리시를 좀 더 문화와 교육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함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현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는 이번 선거 최고의 이슈입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선택해 주시고, 둘 중에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에 대해서 제 입장이 찬성이냐 반대냐 묻는다면은 이미 그 답은 구리 시민들이 알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제 현직이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추진 범 시민연대의 공동 대표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찬성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찬성이냐 반대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전임 시장의 잔여 임기가 2년 2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개월수로 따지면 한 2년 6개월인데 그때까지 이 사업을 착공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제가 굳이 이것을 찬성 반대로 만약에 이거를 한번 구분적으로 봐라라고 한다면은 제 나름대로의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을 구리월드 사업이, 디자인시티 사업이 한두 명 개인을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전체 20만 구리 시민을 위한 사업이냐, 저는 한 명 내지는 두 명 또는 특정 계층과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단언코 반대인 것이고요.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해왔던, 그리고 끌고 나가고 있는 우리 구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찬성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말씀할 때 저를 보지 마시고 시민들이 저기 카메라 있습니다. 그쪽을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가겠는데요. 이 문제는 좀 백 후보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디자인시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의문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좀 드리는 질문입니다. 월드 디자인시티가 통과해야 할 이제 준투위가 남아 있는데요. 당초 3월 정도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구리시에 의해서 5월이나 6월 이후로 선거인도 연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계신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의 100%를 다 인지하고 있지는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좀 제한된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 내에서라도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두 가지가 필요하죠. 땅하고 돈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땅하고 돈이 필요한데 이 땅 문제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의 문제는 투자자들을 얼마나 끌어오느냐, 그리고 우리가 투자금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다 알다시피 작년 3월 17일 날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이 조건부 승인은 처음에 애시당초 52만 평이었었죠. 구리시가 원했던 그 사업 부지는. 그런데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구리시의 인구나 면적 대비 이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라고 해서 일단 단계별로 한번 절반 정도만 해봐라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약 24만 4천 평 정도가 지금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국토부 중도위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줄 때 행정자치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오라라고 한 것이죠. 그 승인을 받아오라는 한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그 행자부에 있는 중앙투자사업심의위원회,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오라, 그러한 또 조건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조건부 승인인 것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을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년까지 5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심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이걸 언제든지 심의를 해주십시오, 그런다 그래서 심의가 잡히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이 투자심사 사업을 때에 따라서는 제가 가서 보니까 하루에 100건을 심의하기도 하고 뭐 많을 때는 100건 이상을 심의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건 당일날 결정된다라기보다는 그 심의가 열리기 전에 모든 절차와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돼서 그날은 그 가부 결정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 행자부 투자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제안을 했냐면은, 자, 사업 부지가 일단은 단계별로 조건부 승인되면서 24만 4천 평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방대한 사업이 국가가 이것을 승인을 해주려면은 적자가 난다라든가 아니면은 사업이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수지타산 분석, 이런 용역들을 해오라라고 지금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행자부에서 구리시가 이 사업 승인을 받고 싶다라면은 무엇을 수정해서 가져오라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용역 자료라는 것이 마무리 부탁합니다.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고 보통 5개월, 6개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완벽하고 그다음에 그 행자부의 투심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마스터 플랜과 사업 수지 분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에 맞게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일부 후보들은 8년을 이끌어온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수정 내지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각은 좀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첫 번째 수정 의견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면 재검토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것인데, 먼저 뒤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MOU 체결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라는 얘기는 이 사업을 무산시키겠다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업을 무산시키면 다른 것을 바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친수구역법에 따라서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 여기에 또 다른 걸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도시개발법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행정 절차가 4년, 5년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수정을 원하는 후보가 계신다면은 그 수정안을 갖고 오시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안을 가지고 와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국토부의 승인 절차가 있고 행자부의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승인 절차에서 얘기했던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사업 수지 분석 그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조감도 하나 그림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하자라고 주장을 하신다면은 그건 결국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명백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여당이 뭐가 중요하고 야당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만에 하나 뭔가 같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함께 고쳐나갈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면 보완을 해나가고 그렇게 충분히 할 의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구리시에서는 현재 곳곳에서 이제 뉴타운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시민 사이의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더구나 이제 다산 신도시하고 산호동 개발되고 가운동 개발 등이 이루어지면은 구리시에서 이런 사업들은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분양이 저조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원주민들은 쫓겨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은 후보님께서 갖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뉴타운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제인 것이죠. 제 기억으로는 이게 이제 그 우리 전 대통령이셨던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뉴타운이라는 정책을 만들어서 실시를 했었었는데 한동안 반짝 불이 붙듯이 이제 그 서울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뉴타운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 사업 큰 거 세 가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청계천 보건 사업 얘기합니다, 사람들. 그리고 버스 중앙차로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온 뉴타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기존의 그런 뉴타운 방식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리시도 2010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11개 섹터로 나눠서 뉴타운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거의 다 무산이 됐죠. 너무 조급하게 진행을 했던 거고 거기에 계시는 소위 이제 원주민 분들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재건축이건 재개발이건 뉴타운이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추가 부담 없이 싸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인 거고요. 두 번째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이라고 그러죠. 뉴타운 사업의 전국 평균을 보면은 원주민 원래 사시던 분들의 재정착률이 20%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벌써 이게 졸속적인 정책이다라고 반증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만약에 구리시장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그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문제에는 항상 세 가지의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토지 건물주들의 보상 문제와 그 다음에 거기에 입주해서 살던 세입자들의 이주 문제, 그리고 거기서 영업을 하셨던 상가에서 영업을 하셨던 상인들 문제, 크게 이 세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풀리지 않으면은 뉴타운 사업 주민들 간의 갈등만 생기다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리시장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 이런 문제들 시민단체 하면서 풀어본 경험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상인분들, 그 다음에 세입자분들, 그 다음에 토지 건물주분들 입장에서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다시 재정착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제가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추진을 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은 산호동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아파트,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 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갈매동 보금자리 주택처럼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지금 알려진 바 그리고 중앙 언론에 따르면은 이번 선거가 끝나면 바로 발표가 될 거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호동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기초단체장이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 국가적 의제인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뉴스테이가 뭔지 일단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생소한 단어거든요. 이 뉴스테이 정책이 기존에는 임대주택 정책에서 그다음에 보금자리 정책, 보금자리 주택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돼 온 건데 이거 이제 2015년 1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아주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그 내용이 주택 임대 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 이제 갑자기 이런 것이 떨어진 건데 결국에는 이것도 재개발하고 크게 다를 건 없는 것이죠. 단지 임대 정책인 것인데 기존의 임대 정책이 전세에서 월세 정책, 월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중산층들이 주거 문제에 굉장히 이제 힘이 드는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이 뉴스테이 정책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 서민들, 중산층을 위한 주거 정책 해결을 하는 방법은 좋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고요. 주거 문제 지금 요즘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지역에 그 뉴스테이가 들어올 그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생존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쫓겨난다든가. 흔히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었습니까? 토지 수용료이 내려지면은 재개발 정책이 확정이 돼버리면은 거기 살던 분들이 거의 실 가격의 절반도 못 미치는 가격에 보상을 받고 쫓겨나다시피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이제 LH 예전에는 주공 토공이 이제 토지 개발을 해서 땅을 팔았듯이 LH에서 이 땅을 이제 분양을 하게 될 텐데 원주민 거기에 사시던 원래의 그 주민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지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의 대책을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사례로다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이쪽 토평지구와 인창 주공지구 개발을 할 때 주공토공이 택지 개발을 하면서 거기 계시던 분을 내쫓고 택지 개발을 하면서 막대한 부당 이득금을 챙겼었습니다. 그 싸움이 구리 시민들 주축으로 일어났었고 반환 운동이 벌어졌었죠. 그게 바로 주공토공 부당이득금 반환 추진위원회라는 단체였는데 약칭 부반추라고 했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그 부당이득금을 다 받아낸 지역이 구리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구리시장이 된다면 지금은 이제 주공토공이 합쳐져서 LH라고 부르죠. LH를 다루는 법과 LH를 굴복시키는 시민들 편의 입장에서 무릎을 꿇릴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미 수백억의 돈을 받아왔고 3,000여 평의 땅을 반환받아서 구리시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단지 자기네들이 어떤 그 뉴스테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에 계신 우리 주민들을 내쫓듯이 그렇게 뉴스테이 건설 사업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구리시장으로서 구리시장이 아니더라도 이건 구리시민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건 분명히 막아낼 수 있고 최대한 우리 구리 시민들 거기에 거주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대책과 보상이 만들어지면서 만약에 그 지역이 뉴스테이 지역으로 확정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책을 수립하고 충분히 재산적 피해를 보지 않을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입니다. 구리시 공직사회가 아시겠지만은 극한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공직사회는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구리시 공직사회나 구리시 시민사회에서도 지금 그 부분,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죠.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인데 제가 앞서 제일 처음에 출마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갈입니다. 판갈. 세대교체. 이건 뭘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한 문화가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갈등 구조가. 그거는 힘 있는 자들이 줄을 서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화를 판갈이 시키겠다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직사회를 위한 분명하고 확실한 정책을 하나 이 자리에서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탕평제입니다. 탕평제.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서 그렇게 정쟁이 많고 당쟁 간의 갈등이 많았었을 때 노론, 소론, 동인, 서인 그런 얘기 우리 역사책에서 많이 보고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계파,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계파나 뭐 정당, 여야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떻게 뭐 줄서기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갈등 구조가 왔을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선현들이 탕평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제가 구리시장에 당선이 되면은 저는 제일 먼저 탕평 정책을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시장은 정책 결정을 하고 700여 공직사회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 구조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갈등 구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신임 시장은 그것을 치유해야 될 것이고 그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능력껏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눈치를 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백현종은 제가 공직사회에 탕평제를 도입을 해서 전혀 갈등 구조가 없는 그러한 행복한 구리시청 그리고 구리시의 예하 기관들도 행복한 공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자신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교통 문제입니다. 구리시 곳곳에는 도로 위에 노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체가 극심합니다. 특히 건배 사거리와 꽃길 예식장 부분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입니다. 후보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주차장 관리가 민간 위탁에서 구리도시공사로 점차 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 마련이 가능한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 정체와 주차 문제, 요거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되겠나요? 네. 저도 늘 겪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구리여고 인근에 살고 있는데 서울을 가려면 지하철 타는 게 제일 빠르죠. 구리역에서 전철을 타는데 구리여고에서 구리역까지 이제 그 전철 시간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가다 보면 가끔 택시를 탈 때가 있습니다. 택시비가 보통 한 5,000원 정도 나올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제가 6,000원까지 나와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건배 사거리에서 구리역으로 빠져나가는 길에 그런 건데 그 옆에 이제 이면도로가 아니라 이제 그 주차 공간이 이렇게 칸을 쳐서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주차가 빽빽하게 돼 있고 도로도 좁은데 양쪽에 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도로 정체가 일어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행정가들이나 정치인들은 주차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제일 쉽게 얘기를 하는 게 주차 빌딩을 짓겠다, 주차 타워 짓겠다, CU지에다가 빌딩 져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이거는 그 전체적인 구리시의 도로의 흐름, 교통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주차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이거는 미봉책이 될 수 있고 도로 정체 문제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건 저는 그 어떻게 보면 허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교통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요즘에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전에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거 그 저한테 이제 뭐 백 대표 내지는 백 위원장 그런 칭호를 많이 쓰는데요, 그분들이. 백 위원장님 그거 이렇게 미봉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구리시의 전체적인 교통 흐름과 그 다음에 신호 체계, 도로 체계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한 것이 뭐냐면은 저는 제가 이거 앞으로 이 운동도 추진해 나갈 것인데 이 전문기관에 대한민국의 이 교통에 대한 전문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구리시 전체의 교통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주차 문제, 도로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구리시의 장기적인 교통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주차타워 짓는 것보다는 훨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리시의 예산 이런 데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리시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구리시의 교통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사회자분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그 위원 여러분들도 다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용역부터 뽑아내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이 나와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구리 시민들 피부에 닿는 정책 그리고 행정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하철 문제는 국회의원 후보들한테 질문하는 게 맞겠지만은 시민들께서 이거는 저희가 받아서 시장 후보를 지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구리시는 곧 별내선과 6호선 등의 지하철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준공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리는 조기 완공할 계획이 있으신지 대부분인 사통팔달 지하철 구리시 만들게 되는 이런 보관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예,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2년도에 구리시장을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들고 나왔던 그 공약 중에 하나가 8호선 연장이었습니다. 14년 전 일인데 그 당시에는 뭐 별내선이라는 단어가 등장도 하기 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 그 저의 홍보물에도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8호선 연장과 통칭 구리선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6호선 연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 쭉 제 의견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뭐 15년 전, 뭐 10년 전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이 사업이 지금 당장 빨리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진입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것입니다. 저도 뭐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을 얼마나 확실하게 정확하게 시기별로 그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 사업을 조기 완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그 홍보물에도 제 그 선거 홍보물에도 넣어놨지만 국토부에서 작년 12월 17일 날 발표한 내용 보면은 현재 2022년이 사업 만료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그런 기간인데 2022년이면은 굉장히 먼 훗날처럼 보이겠죠. 근데 제가 그 경기도 담당자라든가 국토부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요즘엔 공법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4년에 완공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시 뭐냐? 그만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힘 있는 추진력 있는 구리시장이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해낼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것이겠죠. 저는 추진력 그러면 백현종 아니겠습니까? 28년 동안 구리시를 추진을 해왔는데요. 자, 4년
앞당겨서 4년 내에 하는 것.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4년 내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년 공기 단축을 통해서 4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공기를 단축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편하게 이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금 구리시가 이렇게라고 한다면 별내선이 남북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6호선이 신내동에서 동서로 이렇게 가로지르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8호선은 확실하게 구리역하고 돌다리에서 환승이 되게 못을 박았다라고는 하지만은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도매시장 사거리에서 8호선 별내선과 구리선이 교차돼서 환승역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공기 단축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환승역이 적재적소에 만들어져서 지하철은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걸어서 환승을 할 수 있고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지하철 노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압축드려서 말씀드리면은 공기 단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 있는 시장이 필요하고 추진력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서 환승될 수 있는 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구리시장으로서 정부에 계속해서 정책 제안을 해서 실현을 하겠다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복지 관련입니다. 며칠 전에 정부에서 현행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는 행정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된다고 하는 것이고 몇 군데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을 하고 이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구리시의 전반적인 복지 정책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발전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지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복지냐 아니면은 선택적 복지냐 이거는 중앙 정부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심한 문제인데 제가 오늘 특별히 자료집을 하나 가져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방청하시는 분들 우리 구리 남양주의 독자들이 이 내용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구리시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구리시에서 작성을 한 것인데요. 2015년서부터 2018년까지 구리시의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 이미 정책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걸 왜 갖고 이 차에 갖고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좀 보시다보면 좀 이렇게 지저분한데 제가 이걸 차에 갖고 다니면서 요즘 보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더 많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구리 시민들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복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정책과 할 수 있는 방안은 이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권자인 시장이 실현하느냐 못하느냐 담당 부서에 이것을 일을 할 수 있게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더 지금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대안 다 나와 있습니다. 구리시의 사회복지 전문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27분의 지역 전문가들이 여기에 다 사인을 해가지고 좋은 내용이다라고 이미 발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구리시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을 개발하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리시장은 구리시의 700여 공직자분들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중앙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정책, 이미 나와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자신 있게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해주고 제 정책을 사회복지로 끌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것들을 얘기하라라 그러면은 제가 이거 한 2페이지 읽는데도 주어진 시간 1시간이 다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방대한 이미 수립되어 있는 구리시의 복지 정책을 제가 하나씩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위를 매겨서
하나씩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우리 구리시 사회복지 부서와 논의를 해서 힘있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후보자와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판가리를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주말에는 이 판가리 때문에 지역사회가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이 판가리가 정치의 세대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속 시원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슈가 된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원래 좀 스타일이 직설적이어서 돌려서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치에 대한 판가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정치, 그 다음에 기존의 구리시를 주물러 왔던 그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이제 세대 교체를 통해서 판가리하고 바꿔낼 시기가 됐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물골 한쪽에서 터줘야만이 물이 흐르고 새싹이 돋고 새싹이 돋는 것입니다. 구리시에 역량 있는 젊은 지도자들, 젊은 정치인들, 흔히 말하는 잠룡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자기 실력을 갖고 겨루면서 정책 대결도 하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각을 세우면서 논쟁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스러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한 명이 좌지우지하는 구리시, 지금 봉건시대 아닙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그 가신들이 좌지우지하는 구리시, 이거 이제 혁신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들고 나온 거는 판가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고기 먹을 때 한참 먹다 보면 삼겹살 먹다 보면은 불판이 타잖아요. 불판 타면은 거기에 쇠고기 계속 올려봤자 껌댕이 묻고 고기가 맛이 없습니다. 잘 익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판가리, 고기 맛있게 먹으려면 불판 갈아야 됩니다. 이제 불판 갈 시기가 됐고 정치에 판가리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요번 4월 13일 구리시장 재선거에서 세대 교체할 수 있는 백현종을 뽑아달라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구리시에서 젊은 선량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판가리하고 세대 교체하겠다라는 분명한 뜻을 전해서 제가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공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후보님이 공약으로 내것인 4통팔달 지하철 구리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별내선이나 6호선, 기타 등등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는데 반드시 성사시켜서 4통팔달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국회의원들이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시장에 만약에 당선되신다고 해도 남은 잔여인이 2년 2개월입니다. 과연 2년 2개월 동안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시장이 할 수 있는 공약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 지하철 문제를 얘기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6.4 지방선거 때 인창 동부 지역에서 출마를 했었고 그때 6표 차로 떨어져서 106표라는 별명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106표라는 별명을 얻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인창 동부 갈매 지역에서 공약을 하나로 밀어붙였었습니다. 이게 8호선 6호선을 연장을 해서 도매시장 사거리에서 환승역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별내선 노선 까딱 잘못하면은 지금과 같지 않은 노선으로 갈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만들어낸 것은 누구냐면은 구리시의 노력이었고 구리시 공무원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리 시민들이 서명운동하고 정부에 의견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 남양주 중심으로 될 수 있었던 노선이 구리 시민들 중심으로 옮겨왔다라고 해서 저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광역철도 사업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건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어떤 모티브를 제공하고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구리시와 시민들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으로 출마를 했지만은 이 8호선 문제와 6호선 문제, 별내선 문제, 구리선 문제 이거 시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 민간인 신분으로서 시민사회단체 장을 맡아서 할 때도 국토부 담당자 만나서 구리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해결하고 구리시의 편에서 일을 추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시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민간인보다는 100배, 1000배 많은 권한과 힘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리시장으로서 이 일, 이거는 뭐 정부 사업이다라고 하더라도 구리시장이 그 권한을 갖고 이 사업 판을 흔들어낼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 공약집에 이것을 넣은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게 할 수 없는 것을 여기다 넣었다, 활자화 시켰다. 그럼 요즘 선거법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는 뭐 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제 정책 홍보물에 넣어서 우리 유권자들 앞으로 집으로 대구로 발송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끝으로 후보자 지지 발언과 후보자가 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쉬운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대답을 요하는 것인데요. 제가 구리시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가 이제 만 28년이 됐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지역에서 벌어진 각종 어떤 일에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해왔었습니다. 개인 민원을 받아서 처리한 거는 뭐 수백 건, 수천 건이 아마 될 것입니다. 28년 동안에. 근데 구리시의 굵직굵직한 이슈들은 거의 제가 다 이렇게 손을 대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었습니다. 무슨 대책위원장, 무슨 집행위원장, 시민대책위원장, 뭐 비상대책위원장. 구리시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 구리시의 시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한 적도 많이 있었었고요. 구리시에 공직사회에 계신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뭐 국토부, 과거에 이제 과천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토부, 뭐 기재부, 행자부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제가 해결해 본 대책이 명칭만 하더라도 한 50여 가지가 되는데요. 그 50여 개 단체 활동, 대책위 활동 중에서 제가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이제 시민집행위원장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아쉽고 섭섭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저도 인간인이다 보니까 좀 어떤 때는 일을 해결하고 나서 아쉽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더라고요. 구리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뭔가 일이 잘못될 때 구원투수로 백현종을 늘 찾아주셨는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이미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28년 동안 구리시에서조차 해결하지 못한 일들 여러 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필요할 때만 저를 찾지 마시고, 제가 구리시장이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구리시장으로 뽑아주신다면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구리시청에서 대기를 하고 우리 20만 구리 시민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달려가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니까 필요할 때만 부르지 마시고요. 1년 365일 구리시와 구리 시민들을 위해서 늘 일할 수 있도록 이번 4월 13일 날 저 백현종에게 꼭 투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대담을 응해주신 국민의당 백현종 후보에게 시민들께서 되시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구리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국민의당 백현종 후보와 대담을 나눠보았습니다. 이 대담은 주식회사 동진건설, 주식회사 상대유통, 불가리 코엔유 성형외과, ING건설, 음향시설 전문업체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행복연합계, 강병섭 세무사, 구리농산물 도매시장, 선도수산, KT 구리지사, 구리남양주의 편집 장면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유권자 여러분, 오는 4월 13일은 구리시의 일꾼을 내 손으로 선출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렵고 국가안보가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후보자에 대해 바로 알고 바로 짚는 유권자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4월 13일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4회 오민석 카메라 황선호 보도기사 기록의 이건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대담을 마치겠습니다.